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그 임진왜란, 민족의 큰 순환기였지요. 큰 위기였지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은 6.25 전쟁과 같이 우리나라에 아주 큰 위기였는데, 그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크게 승리를 한 장군, 농포 정문부 장군. 그럼 우리 남한에서는 임진 3대첩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건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 임진 3대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남한에서 일어났던 무대이고, 남한에서. 그러나 정말 지금은 남북이 분단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농포 정문부 선생의 북한대첩은 물론 그 학계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대가 북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임진 3대첩에 농포 정문부 선생님의 북한대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단이 되기 때문에 임진 3대첩이 지금은 남한에서만 세계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라를 풍년도에 있는 나라를 구한 분이 농포 정문부 선생이에요. 물론 뭐 남한에서 굉장히 약하다 보면 아니지만 정말 큰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분이 농포 정문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포 선생님의 전적, 생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북한대첩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임진왜란 후국, 나라를 지킨 의병장 농포 정문부 선생, 그렇게 했습니다. 작품을 하네. 이거는 농포 정문부 선생님의 그 영정입니다. 표준 영정입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읽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동기, 그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일본에서 우리 조선을 침략하러 올 것이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일본에 한번 가봐라. 가가지고 정말 전쟁을 할 것인가, 쳐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 소문인가,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파견한 통신사가 정사, 주는 황윤기라는 분이고, 부사는 김성일 군은 우리 진주석 전투에서도 참여한 분이죠. 이 두 분을 파견했는데, 여행이도 황윤기는 서인, 그 당시에 조선시대 당파가 아주 심할 때 황윤기는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제 하기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국회의원은 뭐 여는 여대로, 야는 여대로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이게 서로 당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당파의 통일사를 두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 통일사 행위를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옛날 조선 통일사가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일본은 배를 타고 지금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통일사 행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연두시고, 1590년에 통일사를 파견해가지고 1591년에 통일사가 일본에 다녀와가지고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데, 정사 황윤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본을 다녀와가지고 똑같이 살펴본 정황인데, 황윤기라는 정사는 필시 침략하여 온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살펴본 바로는 일본에서 우리 조선을 침략하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나 부사는 당이 다르게 되면 김성일은 나는 그러한 정황을 전혀 방해하지 못합니다. 안 쳐다봅니다. 다만 황윤기가 장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민심을 곤란하게 하니 매우 그 판단을 잘못합니다. 절대 안 쳐다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필시 일본에 침략해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조가 묻기로, 풍신수기라고 하는 사람이 우찌상일 때
어떻게 생겼다는 어떤 거 공개는 이것도 딴 얘기 아닙니다. 황윤길이는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 같았, 아주 맹랑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석일은 그 풍년수길의 눈은 뭐 좀 우리 사투를 하면 지색 있는 걸 생각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낼 유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두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세 사람 보내면 두 사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두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성룡은 그 당시에 임금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유성룡은 인민대란이 일어날 그 1590년대 영의정입니다. 지금은 국무총입니다. 임금이 없는 자리에서 김성일이가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당신이 판단할 때 이번에 침략이 올 가능성이 없나 보기에는 김성일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나도 어찌 외적이 침략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일본이 침략하고 나온다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미리 민심이 흉흉하고 동요대를 씹어서 내가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일본이 침략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미리 침략해 오지도 않았는데 침략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미리 그걸 먹고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성일의 전쟁 가능성을 인정을 했으면서도 다만 민심이 곤란하다니까 싶어서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김성일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걸 사실대로 분명히 일본에 쳐들어올 것이라 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군사를 기르고 했을 것 같으면 이 민나라는 전세가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농부 선생님이 그렇게 큰 공을 세우지 않고 태평성대를 넘어왔을지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라 그런 거, 이 당파라 그런 거,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당시 조정해 주면 조정의 대신들은 김성일의 마음에 신임을 합니다. 김성일의 마음. 김성일이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김성일이가 황윤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황윤길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미리 떨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일의 말을 신임해가지고 선조를 비롯한 당시 조선의 집권 세력들 이 사람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믿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고 방어를 소홀히 하여 인민이라는 참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592년 4월에 드디어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가또 기요마사 가등 정경이 쳐들어오죠. 선봉대를 쳐들어오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인민노래이 시작이 되는데 가등 정경이 전에 우리 가오섬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오늘 처음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선을 침략할 생각은 전혀 없다. 명나라를 치고 싶다. 명나라 큰 대륙을 우리는 쪼매는 조선 땅들 이거는 눈에 차지도 않는다. 명나라를 치러 가고 싶으니까 조선은 길만 좀 빌려달라. 길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선조님을 보고 우리가 길을 빌려주는데 선조님 당신이 좀 앞장을 서고 우리가 명나라를 쳐가지고 크게 나를 영토를 협조하면 조선도 큰 이익이 있을 테니까 선조님 당신도 좀 군사를 데리고 같이 나서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래가지고 인민회란이 그 치명 전쟁의 시작이 되는데 우선 전쟁이 인민회란이 시작되기는 동기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지금부터 농보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보 선생님은 봉간이 해주고 자는 자허 호는 농포 시호는 충입니다. 시호라고 하는 것은 큰 공이 있든지 큰 정성파를 지내는데 큰 공이 있는 분은 사후에 임금이 내리는 이름입니다. 시호. 뭐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는 충무공, 김시민도 충무공 이렇게. 보통 충신, 무장은 충자를 쓰고 문신은 문자 써요. 문정공, 문강공 사고 문자 쓰고. 농부 선생님은 사실은 문무를 겸비하는 어른이지만은 국간대첩이라는 큰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충자를 져가지고 보는 충이고 합니다.
1565년 3월 20일에 서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624년 12월 28일에 영모에 관련되었다 해가지고 옥에 들어가죠. 무고로. 사실은 관련되지도 않는데 공을 씌운다든지 사람이 출중하게 뛰어나면 요새 뭐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박원순 같은 경우처럼 사람이 너무 확 뛰어난다든지 하면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죠. 어떻게 하든 간에 모험을 하는 이런 경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경쟁자, 상대자가 경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좀 흠담을 좀 내려앉히고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무고로 옥중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뒤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옥에 석방되기 전에 옥에 계시다가 옥중에서 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선생님의 부친은 십자가 신 이거는도 농부선생님 아버지 신은도 세원 진사에 세원도 합격하고 진사에도 급제를 했죠. 그리고 1564년에는 신경시 을가에 급제해가지고 통정되고 한성부사, 영석찰방, 청홍부사 여러 가지 걸 두고 거친 어른이고 농부선생님 할아버지 되신 어른은 은자각자 본 어른인데 이 어른도 홍문관 부지학, 판결사, 경상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각 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예조판서에 정직이 된 것은 어른이고 농부선생님 7대조 할아버지도 집행전 대제학, 대학자죠. 집행전 대제학, 의정부 자찬성 이렇게 대대로 문과에 급제하고 배설이 대단한 배설을 지닌 요 가문이 해중의 가문입니다. 농부선생님이 13대 손 된 귤자 습자 그런 거는 아까 지금 오늘 KBS 촬영한 것도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이 어른이 오늘 하는 건데 노원 선생님은 이름자가 시자가 귤자 습자 호는 농문인데 진주고등학교 재학 때 강매를 조제해가지고 진해 선병대 비행장단 농사에 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파견해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여러분들 같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발돼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1977년부터 30년 동안 교직에서 인재를 육성을 해가지고 교육자로서 후세를 길렀고 북한 대첩비가 일본에 갔을 때 그 한수를 할 때 본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반환 후에 이북에 환송할 때 개성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환송을 하는 어른이고 국가유공자서 대통령 표창 진주 시민상 수상 진주 시민상이 그러면 이거 타 시도에서 오신 분은 예사로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산청군에 작년에 다른 지역 조그만 군단위에도 국민상을 5, 6 줍니다. 학문, 문해부문, 예술부문 3에서 여럿이 주는데 진주 시민상은 단 한 사람을 줍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엄정하게 각계각층의 인사를 심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주는데 진주 시민상을 영광스럽게 수상을 했고 진주향교회 충효교육원 원작 충효교육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원작으로서 청소년 인성교육, 자라는 청소년 인성교육에 정말 본신의 힘을 쏟았죠. 지금 진주향교는 이때 충효교육을 개관해가지고 1년에 연간 한 2만 5천 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진주향교의 인성교육은 정말 중요하지 보면 요즘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인성교육 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래.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어 지금. 임시 민주화가 돼가지고 이런 데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인성, 도덕, 예의, 염치 이래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교육을 하는 것이 진주시 충효교육원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2005년도 농 전임 정교님이 계실 때 충효교육을 개원을 했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주학교 정교, 성균관 부관장 본부를 역임하시고 해주정시 전국 대종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그 뒤를 이어서 14대 손 정김 아까 우리 노노 교장은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소개 안 해도 영상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마치고
진유학교 사무국장, 총무소장이 하고 있고, 성균관에는 전학, 전위, 성균관 사정위원, 유교신문 기자협의회 부회장, 그렇게 하고 지금 가오선에 논어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가오선 논어학교를 정부 예산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인문학 강좌 또는 각종 토론을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인원이 좀 작지만은 이 가오선이 활발하게 하는 것은 그 학술대회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포 선생님의 북반대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인민회란 당시에 1992년 9월부터 4월은 성공됩니다. 9월 농포 선생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9월부터 1593년 2월까지 유병장, 충의공, 농포 전문부 선생의 일행들에 의해서 수행된 한명도 북부인 북한 지역을 수호하여 나라를 구하고 이민군을 승리로 이끌게 한 전투. 4월에 선동대가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9월에 함경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나라 강군들이 저항을 하고 크게 싸우시기 때문에 그때 그게 못 올라갑니다. 그까지 함경도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가토 기요마사가 2만 대경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해 온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그 강군들, 우리나라 군인들 전부 미리 그걸 묻고 전부 동원 길을 빌려주는 게 참말 길을 빌려줘가지고 그냥 뭐 큰 전쟁에 바다에서는 이순신, 저 행위거첩의 근율 장군이 좀 저항을 해서 그 외에 일반 뭐 고골의 수령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도망을 다 치르. 그래서 9월이 되니까 함경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때 함경도에서 크게 이긴 전투, 농포 선생님이 의병을 모집해 크게 이긴 전투, 이것이 북한대첩이에요. 1592년 9월부터 1593년 2월까지 함경도 북평사 농포 정무 선생이 군사를 정비하여 경성, 장평, 인명, 백사교 이게 좀 전투가 크게 일어난 전투를 이야기해요. 전투에서 승척을 거두어 크게 이겨서 남북 지역을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를 통칭하여 경성 전투, 장평 전투, 인명 전투, 백사교 전투 이걸 통틀어서 북한 대첩이라고 한다. 북한 대첩을 통해서 함경도에 주도한 가토 기요마사 시라 일본군의 한성 철수를 강매. 한성은 거기에 함경도 한성이 있었습니다. 평양성 전투와 함께 전쟁의 국면을 조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있죠. 계속 밀리기만 하다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 북한 대첩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군대가 회복한 그런 이야기.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당시에 농포 선생님은 1592년에 정육품 뺏었죠. 정육품 고골 수령이 보통 정오품, 종오품 그렇지. 그보다 약간 수령보다 낮은 집 분계를 가지고 북평사로서 북한의 민심을 살피던 중에 1592년 4월에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은 5월 초에 한성을 함락시키고 곧바로 북상해가지고 가토 기요마사의 일본군은 6월에 함경을 진입하여 안변에 본진을 두고 계속 북상하면서 7월 중순에 승진해서 북평사 한극성의 조선군을 격파하여 7월에 함경도 승진해서 북평사 한극성의 조선군이 비로소 일본군과 대항한 전투의 경력이 나오죠. 그 전에 그지 올라갈 때 전투의 기록이 나오잖아. 그냥 성성냥 올라가, 일본 사람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 하다가 한편 해령이, 함경도 해령에 있던 토 세력이죠. 국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일본군에게 미리 항복을 하고, 그 당시에 반란군이 조선의 왕자 이명훈과 순항군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냥 일본군에 갖다 왔죠. 골목으로 잡혀주고 그냥 한국에 간 거죠. 그러고 나니 가토는 명천에서 이북에는 8고을을 갖다가 임금 항복을 하고
조선의 왕조를 자기들에게 넘겨주니까 조선의 그 황제도 8고를 갖다가 국경에 드는 거예요. 네가 참 고맙다. 보상으로 8고를 네가 뭐 차지가 네가 다스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맡기고 길주, 성진, 단천, 위원, 국경의 5지역을 자신의 부대에서 나누어가지고 그 5고을에 자신의 부대원들을 나눈 거예요. 그 주둔을 하고 그 고을은 네가 그만 그 8고을은 네가 뭐 맡아서 하고 군 보상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우리나라도 죽게 하면 싸워야 되는데 지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한국하고 일본에게 그 동조해가지고 땅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잘 안, 남한에서는 잘 안 나오지, 보면. 전부 농부생이 환경도에서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1598월 달에 최배천, 지다른, 이문수 등 이 사람들 농부생하고 같이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농부생 28살 때 약간의 나이로 의병장이 추대가 됩니다. 의병장이. 농부생이 의병대장에 추대된 내용을 보면 자신이 자리를 타면서 나선 것이 아니고 상급자가 급을 집어먹고 나서지 않으니까 유생들이 추대를 받아서 나온 겁니다. 내가 오늘 의병대장 신문을 사는 새파란 사람이 내가 의병대장이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도 안 나서려고 그래. 일본하고 싸워서 내가 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병들이 농부를 추대를 한 거예요. 농부선생님은 그 당시에 정육파가 부평사 정육품의 관리였으나 종삼품인 종선부사 정혜룡이라고 본 사람이 의병영직을 꼭 못하겠다 그래. 난 못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농부선생님이 대장이 되고 정육품이 대장이 되고 종삼품이 부장이 되고 농부선생님 밑에 부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장이지. 이로써 농부선생님은 비상시구회에서 전시살인관의 시기를 도입받았다고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강군 같으면, 만약 그 군사가 전부 강군일 같으면, 당연히 정삼품이 대장이 되고, 종육품이 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군이 아니면, 강군은 뭐 다 도망가 없어. 의병을 모아가지고, 의병이 모았기 때문에, 의병. 정식 군인이 아닌 의병들, 이 사람들 모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농부선생님을 이 정삼품이 대장을 안 하는 게 시집갈 사람이 없으니까 농부선생님 가있어. 농부선생님 보면 인물도 키도 크고 장무장 타입이고 완전히 그 카리스마 펄펄 넘치니까 당신이 지금 대장하고서 우리가 막 죽게 싸우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부선생님 추대해가지고 28살 먹는 종육품이 대장이고 정삼품은 무장이 부장. 그 농부선생님 밑에 참모로 들어가. 이래가지고 그 전쟁을 하게 된 국가대회를 이루었어요. 농부선생님이 의병을 모집할 때 경문인데 대장이 되긴 되는데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의병을 모집해야 되는데 강군들이 전부 도망간 상태에서 그 고을을 다스리는 무사가 그걸 두고 벌벌 뜨는데 얼른 싸우러 나오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래서 농부선생님이 경문을 만들어가지고 쭉 대표를 하고 좀 우리나라를 지키자고 막 선동을 해가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경문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신은 한 몸을 버려 나라에 보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를 가리어 공로를 세우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 때만 봐가지고 공로를 세우려고 한다. 우리 북방은 왕업을 이루고 한 터전이고 하늘이 낸 요새이다. 백성들은 잔뼈가 부어져도 자라간 덕을 생각하리니 응당 이 고을을 사랑할 것이며 이웃 종족들은 품속에 안아 키워준 인자한 정에 감격해 하거니 어찌 이 나라를 잊을 것이야. 우리 정예군은 강군은 적군을 보기도 전에 도망하는 자가 있고 비용을 핑계 삼아 약속을 어기는 자도 있으니 이런 것을 말하려니 통곡을 앞서는가. 적군도 보기 전에 강군을 보면 도망가피고 전쟁이 나면 나는 몸이 아파서 배가 아파서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어떤 사람 우리 농담사람 노래 부르고 나는 손가락에 만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전쟁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걸 생각하는 분이 정말 통곡 나는
풍년명에 처해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려고 하면 내가 통곡이 없었구나. 눈을 들어 산천을 바라보니 흠들한 지행이요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도다. 나라를 지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겠도다. 빈방의 진영들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으니 무엇으로서 신화된 노래를 다 하였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글을 써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백성들에게 하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의병들이 짜발자를 모였어요. 강군나라 도망가는데 의병들은 농부쌤이 이렇게 하지. 의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대들 가운데는 가로 임금님의 친척도 있을 것이고 공훈을 세운 집 자손도 있을 것이며 혹은 재상을 지낸다. 재상은 영이죠. 정성. 재상을 지낸다가 보궐사리를 나왔거나 혹은 빈끈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높은 배설을 하니 쫓겨나는 신하는 아닐 것이며 많은 녹봉을 받으니 푸대접 받는 처지도 아닐 것이다. 나라에 덕을 못 사람들 아이가 너가 황금으로 몸을 감싸고 붉은 깃발을 높이 세운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니 붉은 가슴을 헤치고 흰 칼날을 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사용하겠는가. 흰 칼날을 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해도 내가 나라에 언덕을 입었고 우리 조상들이 정성판사를 했는데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다가 흰 칼만 맞아 죽으니 무엇이 그렇게 원통하냐 그야. 정의와 목숨의 경중을 따져서 정의냐 목숨이냐 정의냐 목숨이냐 그 어느 한쪽을 택한다면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귀한 것은 권리이고 아낄 것은 임금이고 조국이다.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아껴야 되는 나라의 임금과 조국은 우리가 어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깊은 골짜기와 무성한 숲속에서 혹시 한때 목숨을 보존한다고 한들 푸른 하늘 밝은 햇빛 아래에서 어찌 몸을 백년토록 부지할 수 있겠는가. 설령 내가 전쟁을 도망가가지고 숲속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한다 한들 밝은 태양하에 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싸워서 죽는 게 민족과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건 나서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의병 1000여 명이 처음에 모였어요. 그리 하다가 1000여 명이 모이는 사람들도 그런 폐해가 다 죽으면 사살 더 안 보이겠는데 계속 죽기 아니면 싸우니까 성이 아니고 나중에 의병이 3000명까지 농부선생님 시야에 넣었습니다. 28살 때 보면 28살.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보면 우리 정기민국회 농부선생님 14대 종선이 보면 그 피를 좀 받았어.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 보면 좀 들어는 가격하다 보고 좀 강하다 보는 사람도 있어. 이런 혈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해주기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살아가지고 숲속에 살아서 사니 내가 방금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본들 그게 무슨 큰 영광이냐. 차라리 흰 칼날을 받아 죽도록 해도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죽자면 이렇게 농부선생님 강요를 하니까 훈련받은 백성, 이런 백성들이 소시장도 들어오고 깨도 들어오고 대창도 들어와가지고 싸운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크게 5개, 6개 지역을 크게 승리를 이뤘어요. 그래서 농부 선생님이 전적.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병을 모아가지고 농부 선생님이 어떤 전쟁에 어떻게 이겼느냐.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20분 동안. 농부 선생님 전적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농부 선생님이 인민노라님이 1592년 9월 6일에는 경성을 탈환해가지고 경성에서 100여 명을 격파하고 14일은 10월 14일 명천과 해령에서 관역자 국경인과 정마수 등 국경인 정마수 이 사람들이 일본에 항복해가지고 이명훈, 순하군 우리 조선의 왕자들 일본에게 명기주고 그 모산으로 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요것을 잡아가지고 반란에 가담했던 13명을 잡아가지고 바로 목을 쳐버려요. 이게 저가 일본 사람에게 덕벽으로 항복을 해가지고 땅 8골을 받아가지고 천년만에는 영화 부위가 넘을 것 같지 뭐 민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잡아가지고 목을 날린 거예요. 10월 30일에는 길주 장편전도에서 적장 5명의 장편전도 적장의 장수 5명의 목을 수거하고 820여
바다에 목을 얻어 820개 매놈들의 목을 820개 치고 말을 180km 놓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2018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500년대에 일본에서 목을 820개를 목을 치고 말을 갖다 180개를 일본에서 크게 승리한 정도죠. 그게 대책이죠. 지금 생각하고 그때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획을 하고 12월 10일에는 필주 쌍포 전투에서 필주성을 닫고 왜냐면 이 필주성이 주도를 해가지고 성을 닫고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적군을 고립을 시키고 마천정안에 책성원에 있는 적을 쳐서 후방과 연결을 차단함으로 해서 안에 딱 고립이 들어가지고 오는 적병을 지원을 오는 적병을 전부 격파하고 안에서는 꼼짝만 안 하고 지금 우리 인민은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고립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매적을 격파하고 12월 25일에는 인명에서 매적을 격파했는데 매적 100여 명을 사로잡고 죽은 자 수는 일일이 다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1593년 인민은 다음에 했는데 계산이 1월 23일 단천 부근 전투에서 200여 명의 적을 유인해가지고 170명을 죽여. 200여 명이 오는 걸 유인해가지고 그 중에 170명, 30명 남아는 죽기면 살고 30명 겨우 남아 제후 달아나 거의 다 죽인 셈이에요. 1월 27일은 1593년 1월 27일엔 단천에서 피한 가토 요사가 전날의 패배를 설득하자 징계해오고 농보 선생은 203,000명을 27일째 인명에서 정밀한 말가 그냥 군사를 600명을 복병을 딱 숨겨놓고 있다가 백탑도 변치해서 크게 대파를 하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낮 하루밤을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딱 숨어 있다가 말하고 군사하고 한 600명을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걸 갖다 딱 숨어 있다 앞에 딱 들어오는 게 쳐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니까 그러니까 적병들은 밤을 위해 야원 도망을 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한명이 철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 철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월 19일 날 함경도 관찰사 그 당시에 함경도 관찰사가 윤탕현이가 윤탕현의 무고하는 장경의 날짜로 농포 선생의 장경은 하나도 조정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냐? 농포 선생님이 전적을 농포 선생님 북평사 간직은 북평사였거든. 종류품이었거든. 북평사가 의병들 정예부대가 아닌 의병들에게는 의병량이 되었지만 풍계는 종류품이야. 종류품이 임금에게 바로 전적 보고를 못해. 그래서 농포 선생님은 관찰사, 지금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도지사가 임금에게 국관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농포 정무 장군이 이렇게 싸워 승리를 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긴데 윤탕이 보고를 안 해. 그만 지만 알고 있고 남이 공세우는 배가 아파. 윤상이 정경 사모님 윤씨인데 지금 그 당시에 함경도 관찰사가 윤탕이고 그래 보고를 안 하고 그래 농포 선생님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윤상년은 7은 윤씨고 윤씨입니다. 난 나가선생 윤씨입니다. 그 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국관지역에서 농구선생 큰 성을 세웠는데 장계가 날라와 전부 윤탕이가 차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식을 아무래도 전쟁하고 조정하고는 그래도 입소문이 오고 가고 가지요. 그래서 자의정하는 윤두수가 농구선생님 정말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해도 선족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탕이하고 농구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래서 윤탕이가 보고를 안 하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자의정은 농구선생님 공이 정말 대단한 그런 걸 계속 그 선족이 이야기를 했어. 그랬는데 그런 관계가 있고 이거 내가 한번 아무 시간이 없어도 이 이야기 좀 빙어 올라간다 생각이 윤탕이하고는 하여튼 얽힌 관계가 좀 간직을 서로 주고받고 요새도 도지사가
뭐 그 시장군수 임명할 때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농부선생님은 저전 욕심이 없고 나라를 위한 이것만 생각하고 뭐 그 당시에 도지사 같은 거 좀 아부도 하고 좀 이래 해주면 그리 안 하고 오직 나라만 이해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선생님의 공은 정식으로 인정이 되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1594년 계산에 그 당시에는 공을 세우고도 그 공이 올바르게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이 뒤에 알아져 가지고 국관대첩비를 세우게 돼. 국관대첩비. 국관대첩비라고 하는 것은 한민국도 김책시 인명동에 세운 국가때 농부선생님이 그 전쟁을 내가 크게 이긴 그 전성을 기록한 게 한민국도 북평사 직을 맡고 있던 정문부 장군이 인민대란 당시에 의명을 모아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내분을 무지한 전투를 소상히 기록한 전성비입니다. 이 전성비가. 이것을 새겨졌는데 북평사 최창대가 한명도 길주군 인명명에 이 비를 씌운 겁니다. 농부선생님 전쟁을 갔을 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씌운 겁니다. 그 비를 씌웠는데 1905년에 러시아와 일본 전쟁 때 일본군 이사단 17연장이 보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무슨 데 가다 보니까 길쭉에 그냥 비가 와서 있는데 가만히 비를 보니까 조선이 크게 승리하고 일본은 완전히 박살이 난 비거든요. 일본은 뭐 지옥, 우리나라보다 전성비지만 영광스러운 전성비지만 일본이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수많은 병력을 끌고 가가지고 우리 조선군에게 박살이 난 비를 시합합니다. 이걸 연하도는 우리 이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일본으로 가지고 야수군이 신사에다가 방치를 한 겁니다. 그게 국관대첩비라고 하는 것은 농부선생님이 한경도 지역에서 일어나던 전투를 소상히 기록한 것을 최창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역사적인 사실을 고정해가지고 한 비다. 그렇게 국관대첩비 그런 비예요. 이 비가 농부선생님 국관대첩비 딱 원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비를 갖다가 그 일본의 방치에 있는 것들 다 한수는 오늘 뒤에 이야기하지만 이 비를 2005년도에 그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경복궁에 이제 원비는 이북에 보내기로 약속을 해요. 원래 한경도 보내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 일본에 돌아오면 이 비는 이북에 원래 자리에 가서 안치할 것이다 했고 그냥 보니까 우리나라 아무 흔적이 없다 인가 봐요. 그래서 이 비를 갖다가 4개를 우리가 모노비를 제작을 해요. 규격에 깎여 똑같은 걸 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경복궁에 하나 세우고 지금 세웠지 경복궁에 있어요. 천안 독립기념관에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가오성에 보면 국가대첩이 있습니다. 가오성에 세우고 의정부 충도사에도 농부선생님 모시는 서원이에요. 농부선생님 무덤도 그 충도서 뒤에 있습니다. 꿀이 세워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 어려운 시기에 강군이 도망가고 없는 상태에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거예요. 이 공격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보고 충의정신 이런 중원서는 이런 정신을 보호받으라고 시험 거예요. 나라에서 중간중간 씌워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거예요. 이 비를 발언하는 기록인데 최승현이 국가대첩을 방해해가지고 2005년에 불고기 해리가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북한의 조선 불고연맹과 만나가지고 발언하기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비를 돌려주라고 한 게 발견해가 돌려주라고 한 게 일본에서 안 주려고 그래. 얼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북이 분단이 되지 않고 고려 조선 계속 거든 우리 한나라 남북이 분단한데 한나라였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나기 전에 한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이북하고 힘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게 우리 집인데 돌려주라. 그래가지고 불교연맹 그 당시 국회의원 이혼인가 그거는 하고 여러 힘을 모아가지고 문중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강력히 요원이 일본에서 돌려준다 그래 돌려왔지. 그래 2005년 돌려왔는데 처음에 경복궁에 쉬었다가 의정부 충에서 농부선생님 무덤 있는 거기에서 하루지 그 비가 너무 작아. 뒷날
개성으로 돌아죠. 개성으로 돌아갈 때, 그때, 북한 대첩이 마지막 환송, 우리나라 마지막 환송할 때, 그때 우리 진주에서도 버스가 한 대 갔어요. 뭐, 우리 정경이 내가고. 그때 내가 그 환송할 때, 마지막에 그 비에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알짜를 했어.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알짜를 했어. 알짜가 몇 번이 현관을 인도해가니까, 카메라 사를 수십 개나 받았어. 그때 알짜 하면서 보면. 그래서 비를 제사를 마치고, 정부 대표, 문중 대표 이래가지고 그 비를 가지고 이북까지 개성까지 가가지고 개성에서 이북에 인도를 하고 이북에서는 그 비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가지고 원래 안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뒤에 나오지고 뭐 2006년 3월에 개성에서 북한 국보 193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북보로 북한에서 북보로 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 대첩이 지역을 2만여 평방미터 그걸 이 북한 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이북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나 남북 분단이 끝나고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북한 대첩을 우리가 가서 구경도 하고 그 현장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임진 3대첩 북한 대첩이 아메 부과를 할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지금 정기민 그 고성 교장이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올해 정부 예산을 좀 많이 받는데 이 정신, 이 북한 대첩도 우리가 모두에게 홍보를 하고 기려가지고 임진 3대첩, 임진 4대첩으로 기려야 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농부선 행적을 보면 이것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뭐예요? 24살에 농부선 24살에 문과에 각각 제2로 급제했습니다. 왜 농부선생님을 만약 계속 농부선생님은 충무고 이순신 장군, 헌율 장군, 김시민 장군 그런데 왜 농부 계속 농부 장군하고 농부 선생 그러냐면 문과에 급제하는 문과에 장군이면서도 문과에 급제하는 거죠. 이거 보면 가오서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무장에게는 서원이라는 말을 안 해요. 무장에는 사. 이순신 장군의 아산 현충사, 김시민 장군 진주의 창렬사. 그냥 서원이에요. 보면. 무장에게는 사, 일반 문신에게는 서원 그렇게 합니다. 가오서원은 농부선생님이 문과에 급제했기 때문에 서원인 거예요. 물론 뒤에 사장도 있지만 그래서 문과에 급제한 문무를 빈변하는 의미다. 보통 장군들은 칼싸움하고 할머니싸움하고 장군이 되는데 농부선생님은 과거에 급제하는 거죠. 그리고 27세에 한민국 백마평사에 임명을 해요. 1994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임진왜란 중이죠. 영흥부사, 온성부사, 길주목사, 안변부사, 공주목사, 고조참이 많은 뱃을 역임해요. 그 35세 되던 해에 문과 중시의 장원을 급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인평에는 예조참판, 명당부사, 안변목사, 남원부사, 길주목사 이런 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전쟁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한 가지 빠졌는데 농부선생님 북한 대첩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 한산 대첩 강군이에요. 훈련받은 군인들이에요. 훈련받은 수군들이에요. 헌율 장군 행정 대첩, 김시민 장군 진주 대첩 전부 현역 군인들이에요. 농부선생님 길주의 북한 대첩은 강군들 다 도망가비가 없어. 이후에 부산에 제가 자꾸 쳐다보다 보니 강군들은 미리 가면 지를 펴도 다 도망가비가 없어. 전부 의원들 모아 싸우는 전투예요. 지금 비유를 하자면 해병대 우리나라 강력한 곳에 해병대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농부선생님 민방위대 모집해가지고 하는 거고 민병위대하고 해병대하고 민방위대하고 해병대하고 민방위대도 우리나라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무기, 총, 칼, 정예부대하고 민간부대 비교가 되겠어요. 다른 3대첩은 정예 강군인데 농부선생님이 싸우는 분은 민방위대라니까 일반 민간 깽이도 삽들고 호시라들고 싸웠다니까 그런 행국이라니까. 그러니 다 같은 연명을 두고 있도록 해도 그 장군의 지리학, 전술, 통솔력, 지휘한 능력이 어땠다는 걸 짐작해요. 그걸 내가 아까 빠지고 이야기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면. 지금 시대 해병대하고 공수부대하고 지금 민방위대하고 예비군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라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 정말 중요하고
그 전성이 길어야 된다. 그 정말 그때 싸운 의병들도 강군이 도망가는데 의병들 모으는 농부 선생님이 아까 도망가서 숲속에 숨어가지고 차라리 목숨을 부지하느니 내 조상들이 지켜온 이 나라, 내가 나라에 덕을 본 우리가 내가 흰 칼날로 목을 쳐가면 죽는지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느냐. 싸우자, 나라를 지키자 해요. 전부 감동을 나온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이런 배설을 했던 이야기고 49세였던 해에 시국에 부르는 반직을 사임을 했는데 조정에서는 계속 배설을 나오게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조정에서 원수 이것은 참모총장 원수로 임명하려고 해서는 나는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외정이 낫겠다 해가지고 전주부윤, 지금 전주시장 전주부윤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1624년에 옥중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638년 돌아가시고 난 후 15년에 필주목사 최유회가 농부선생님 후손을 좀 찾아가지고 나라에서 좀 크게 중용을 하세요. 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농부선생님이 나라를 정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큰 대책을 지었는데 그 후손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좀 나라에서 좀 찾아가지고 크게 좀 등용을 하라고 필주 목사가 그 장교를 임금에 버리지. 그래가지고 그게 임금이 맞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공을 좀 보상을 해야 된다. 돌아가실 때 보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임금이 명령해가지고 창열사, 현추부사 등 사당을 세워지고 돌아가시는 43년 1669년에 송경되고 의정부 자찬성김 한여금부사 지경인 춘추관 성균관사 공문관 대제하고 인문관 대제하고 고위도 총무도 총관 특별히 정직을 갖다 나라에서 많은 배설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1665년 이후 김우성의 창열사, 회령의 현충사, 구령의 숭열사, 경성의 모의사를 세워서 이 전부 이북에 있는 농부선생을 모신 서원인데 이렇게 여러 곳에 모셔가지고 농부선생을 기리고 제사를 모시고 추모하고 그렇게 했고 1713년 4월 90년에 10월을 충이라고 불려요. 농부선생을 10월을 충이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 하자 했다가 돌아가신 124년 뒤에 드디어 1747년에 충이궁이라고 하는 10월을 갖다가 교지를 후손들에게 냈죠. 그래서 지금 충이궁 농부정문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0년에 진주 기곡동 저 까부시 원래 가오선이던 전에는 진양원에 전국 유림의 발의로 충이사를 세우고 가오성을 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낙릉 댐이 숭상됨으로 해서 그 정부 예산으로 문화재청 예산으로 그 가오성을 이 이방성 이렇게 옮기게 되고 그 당시 옮기면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인데 충의사 정부 한글로 충의사 헌판을 썼는데 그건 박정희 대통령 친필이고 사역서 임금이 내린 헌판이고 이 어른의 공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영구히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 기려야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손수 충의사라는 헌판을 써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오성 원임을 하면서 가오성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지만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국반대 죽으면 들어보는데 확실히 잘 몰라. 그래서 앞으로 농부선생님에 대해서 그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올 말이나 명중은 박사 논문이 나올 거예요. 박사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이 전국에 퍼지고 하면 이게 아마 농부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더 연창이 되고 논문은 논문이고 또 지금 전국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누구나 관심 있는 찾아보서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78년에는 국보보조로 사당을 복원하고 정화사업을 추진해가지고 1980년 4월 26일
충의사의 위패를 동원하여 오늘 얘기합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을 갖고 시간이 다 됐나요? 지금 아니 뭐 한 5, 6분 있으면 요것만 끝나면 예예예. 예, 농부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 설명을 하자면 농부 선생님은 정말 빛나는 전공을 세우고도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부풀려가지고 내세우고 타인의 업적마저도 아까 그 윤탁영이며 타인의 업적을 내 업적이냐 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는 과감하게 내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새 같은 세상에는 보면 자기 피해를 좀 해야 돼. 자기 피해를 너무 안 하니까 알아주잖아. 뭐. 전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 저 단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예술단을 좀 이런 게 좀 공부를 해야 넣으면 있는 거 없는 것도 몰라서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기 피해를 하는데, 농부선생님은 그렇게 큰 공력을 세우고도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죄를 봐도 그냥 오고에 들어가고, 변명도 하지 않고, 남이 내 공력을 갖다가 임금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뭐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게 나라를 이해하면 되고, 나라를 지키면 되지, 내가 어떻게 그 반사 이익으로 덕을 봐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고는 그런 어른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임진은 그날, 그는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던 함경도 전쟁터에 막 심한 짐을 지고 전시 살인관으로서 발걸음을 내리었다. 정무 장군은 항무지와도 같은 환경도를 일구어서 물을 주고 꽃을 피웠다. 그때 농부 선생님이 여병을 모집해가지고 그리 전선을 씌우지 않으면 그건 초토화되고 완전히 항무지가 됐을 거예요. 스스로 공을 쌓기를, 내가 공을 쌓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덕을 떠밀어낸 내가 네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조정의 가치로서 말단나지. 높은 벼슬이 아니지만,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묵묵히 앞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장 밑에 약을 없다는 바가 정문부 200명 그 장군을 따라가지고 강력하게 죽기 알며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위기에서 구했던 이야기입니다. 종육품의 부평사가 정삼품의 벼슬을 자기 밑에 휘하면서 수많은 의병들, 의기충천한 의병들을 이끌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 정신은 정말 우리가 길이 우리가 잊지 않고 보존해야 되고, 앞으로 농부선생님 제사 때 우리가 틈이 나면 정말 참석해가지고 감사하는 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전임 원님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이런 어른들이 없었다면, 그 임진은 가토 기요마성대 2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래. 승승장구한 그 군대에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에 맞대응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해야 되는데 그 지키는 장군. 이 정신은 우리가 길이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종미하고 길이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